자, 오늘 시그널 픽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오늘 잠시 후에 있을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예측하면서 단일화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김문수 후보가 잠시 후에 기자회견 할 거 뭐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미리? 저는 아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예. 지금 오늘 다시 만난다라고 원래 예정이 돼 있던 예, 날인데 오후에 만난다는 것 네. 같더라고요. 예. 오늘 만남에서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을지. 그 사실 어제 만남처럼 그렇게 헤어지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나 절박한데 그냥 만났는데 빈손으로 돌아섰다. 이게 이렇게 할 만큼 지금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두 분이 만난 자리에서 뭔가 진도를 냈어야 되는데 아무 진척도 없이 그냥 얼굴만 보고 헤어졌다. 아무것도 합의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실망이 얼마나 클 것이냐. 네. 특히 어저께 저희 조사를 해본 우리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가 오늘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당원들이 약 한 83% 정도가 네. 꼭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 87% 정도는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만나서 그냥 빈손으로 헤어진다. 이건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다가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어제가 사실 마지노선이지 오늘 이미 늦었습니다만은 네. 늦은 이 시점에라도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스럽고 조금 이따 또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면서 입장을 발표한다 하니까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단일화에 대한 우리 당원들 많은 우리 지지자들 열망을 제대로 이렇게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거 치를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렇게 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게 말이 되냐, 당원을 무시하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을 탓하시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요. 뭐 김문수 후보만 아니라 한덕수 후보도 사실 우리 당에 들어와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덕수 후보는 어떻게 하든지 결론이 어떻게든 다 수용하겠다, 방법도 다 일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오픈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으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책임이 더 큰 거죠. 그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이제 외부에서 영입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의 모든 걸 단일화도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당사자가 안 하고 저렇게 당한테 맡겨놓는 게 좀 그렇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고. 이제 그 말의 해석에 가는 건데요. 네. 당에 일임한다는 것이 당이 마치 우리 한덕수 후보를 뭐 이게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측면인데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네. 한덕수 후보는 자신은 어떤 룰을 정하든지 우리 당에서 우리 당 후보 우리 김문수 후보하고 사이에서 그 의견이 모아져서 제시한다 그러면 그게 따르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국민으로 보여지죠. 처음에 그 말이 나왔을 때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저건 당에 일임을 하고 예. 따르겠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당 지도부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대리해서 모든 걸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의미가 약간 저도 그런 뜻이 아니었나? 당한테 모든 걸 맡긴다는 게 저런 뜻인가? 라고 바뀐 거거든요. 단일화 기구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네. 저기 그 당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한덕수 후보 측에서도 2명을 자신들의 그 대리인으로 내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 2분을 내시겠다고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서 의논하는 대로 결론을 내겠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어제가 적정했고 오늘은 이미 늦었다 그랬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사실 24일까지 얘기도 막 나왔었거든요. 그 뭐 의견이 각자 다르긴 합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김문수스럽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네. 상대방의 이재명 후보가 비교해 본다 그러면 천양지차로 훌륭한 분이 우리 김문수 후보십니다. 네.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민주화 운동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쳤고 그것 때문에 네. 감옥도 다녀오신 분이고 특히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돈 받기 위해서 민주화운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민주화 보상금 자체를 수령을 거절하신 정말 꼿꼿하게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청렴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재산 등록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당당하게 걸어오셨던 삶의 궤적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이 그 당당한 모습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는 자기 희생을 해왔다. 이런 모습으로 그동안 김문수 우리 선배께서는 살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 그러면 국민들도 지금까지- 당원들도 야 역시 김문수다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 버려라. 예전에 그 노무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노무현 정몽준 그 단일화 과정에서 당연히 그 정몽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무현이 모든 걸 다 버리겠다고 해서 이겼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국민 감동을 만들어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때는 저희들이 다 이긴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이해창 후보가 당선되는 줄 알고 네, 네. 이거는 뭐 기정사실로 끝났다 선거 이겼다라고 저희들 생각했을 만큼 아주 압도적이었는데 그러면서 선거가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네. 그런 그 역전 드라마를 저희들로서는 참 아픈 과거이긴 합니다만 우리 김문수 후보가 지금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어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우리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다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긴다고 나오는 게 지금 현재의 통계 자료 아닙니까? 다 합쳐도 안 된다는데 누가 되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어느 후보가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당 지도부가 애초에 한독수 후보를 입당시키는 거에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될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지. 이렇게 될 거는 누구나 입당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잖아요. 저는 사실 뭐 당 지도부도 아니고 당 지도부가 그런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적도 없고 저하고 의논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또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책임감 같은 것도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죠. 뭐 그런데 뭐 그걸 누구 편을 들어서 가타부타 할 일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내가 전당대회에 당선되면 그 직후에 한덕수 후보를 찾아뵙고 단일화를 꼭 이뤄내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전당대회에서 많은 우리 그 유권자들 특히 당원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우리가 멋진 한번 그 빅밴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의지를 갖고 투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당원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80%가 넘는 사람들이 11일 이전에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 87%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지를 보고 계신데 이 당원들의 마음마저도 못 얻으신다면 김문수 후보께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시겠느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론조사 CG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2%가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한 대답. 저게 괄호하고 한덕수로 단일화해야 한다라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 왜냐하면 투표해야죠. 지금 김문수 후보를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지금 하니까. 사실은 지금은 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 좋은 자세를 갖고 계신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네. 정말 통 크게 다 하셨으면 지지율 팍팍 뛰어오를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SBS 여론조사 보니까 또 다른 조사들 보면은 간격이 조금 한덕수 후보와 또 좁혀지는 추세도 보이더라고요. 뭐 조사 방법에 따라서 물론 저는 뭐 다르긴 하지만. 저는 누구 편 들어서 말씀드린 네네. 것도 아니고 저는 김문수 후보 편도 아니고 한덕수 네. 후보 편도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덕수 총리 출마 기자회견 할 때 그 회견장에 가 있었으니까 내가 한덕수 후보 편 아니냐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덕수 후보하고 전화 통화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누구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한덕수 후보가 뭐 총리직을 이제 그만두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인데 네. 우리 당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한덕수 후보의 출마를 그 요청했잖아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요청한 바가 없고 제가 뭐 그 요청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가서 출마해 달라고 요청한 분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당 힘으로 지금 선거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거 그것이 객관적 상황이니
그러면 우리가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 좋은 인재들을 모아야 된다. 그중에서 네. 한덕수란 분이 국민적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있으니 네. 그래 빅텐트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 놔놓고 막상 출마 기자회견 한다는데 아무도 얼굴도 안 내민다.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자회견 할 때 옆에 뒤에 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옆에 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는 입구에서 잠시 인사 나누고 가실 때 잘 가시라고 한 것, 그게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국회의원인데 네. 내가 예의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라서 네. 저는 어느 누구 편에 뭐 캠프 있지도 안 하고 내용도 잘 알겠습니다. 모릅니다만은 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내려달라. 네. 그 부탁을 하고 싶은 거죠. 정말 속된 말로 피 터지게 싸워서 경선을 뛰었던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좀 허무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그리고 대선에서 이기려면 경선을 마치고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도 그 자기가 속한 당의 후보를 이제 지지 선언을 줄줄이 하면서 선거가 막판에 시너지 효과가 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단일화가 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하든 한덕수 후보든 앙금이 남을 것 같고, 안철수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심지어 한동훈 후보까지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 지지 선언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다 지금 모래알처럼. 사실 참 속상하기 짝이 없는데요. 네. 이게 그 당의 그 주요 역할을 하셨던 후보들이 어떻든 결과가 났으면 그 결과를 승복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자꾸 딴지를 거는 모습. 네. 어떤 분은 뭐 그냥 바로 그 다음 날 탈당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네. 이게 과연 이게 당의 그 뭐 중요 역할을 하던 분이 맞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 참 안타깝고요. 뛰었던 후보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자신이 그동안 엄청난 노력도 했고 비용도 들어갔으니까 자신이 끝까지 완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저는 네. 뭐 그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는 저라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네. 본인 스스로가 단일화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셨거든요. 그것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명시적으로 반복하셔놓고 당선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었다. 어떻게 유권자의 마음을 얻겠느냐. 당원들 마음도 못 얻으면서 어떻게 다른 그 비당원 유권자의 마음을 얻겠느냐. 네. 선거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냐.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오늘 오전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이거 김은수 후보 측 기자회견. 김은수 후보 캠프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당이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회담이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캠프 관계자가. 글쎄 그 얘기는 벌써부터 캠프 관계자가 하시던데 네. 그 캠프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해서 선거를 이기겠다는 전략인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의원총회를 연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에서 제일 일선에서 뛰는 그 부대장 뭐 사단장이 될지 뭐 그런 일선 부대장들은 의원들하고 우리 위원장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우리 108명 되는 의원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 마음을 우선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한테 뭐 저는 뭐 되게 김문수 후보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와서 의원들하고 일일이 뭐 필요하면 아이 컨택트를 하든지 손을 잡든지 설명을 하셔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얻으셔야지. 아하. 그 마음을 못 얻고 의원들 마음을 못 얻고서 어떻게 우리 당 의원 108명밖에 안 되는 의원 마음을 못 얻고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시겠다는 거지. 제가 참모라 그러면 그렇군요.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김무성 상임고문이 지금 단식 돌입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식 동참하고 지금 의원들 전체가 뭐 단식 동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건가요? 당 내 분위기는 지금? 사실 어저께 뭐 우리 김무성 전 대표, 유준상 뭐 저희 상임 고문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원로 되신 10여 명, 어떤 분은 98세 되시는 분도 참여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시고 또 그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그분들은 네. 빠지고 지금 몇 분이 지금
몇 분이나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단식 농성을 어저께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찾아뵙고 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분들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뭐 앞에 방송 나갔던 거 보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란 그 분하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거의 나치 정당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하고 국민들한테 막아야 됩니다. 호소해야 될 이 시점에 당내 자중 질환이 일어나 가지고 네. 내부 지금 진영도 못 갖추어서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반목을 하고 있으니 이게 국민들한테 이게 꼴이 뭐냐. 네.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사실 오늘 이게 방송에 제가 나오기로 해가지고 그걸 이게 약속을 해놨으니까 생방송 이거 펑크 낼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사형장에 끌려가는 심정 같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까? 면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할 말이 없다. 그런 아니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지금 말씀 잘 하고 계시고 일단은 의원들도 만약에 단식에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의원들 개별적으로라도 김문수 의원하고 접촉해서 좀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설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어서 네. 의사만 전달 간접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당 지도부가 만나러 가면 만나서 말씀이라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지난번에 대구 경북 쪽에 가셨을 때 만나러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우리 후보자를 만나서 네. 의원총회 의견을 좀 전달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의원총회를 정회하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셨는데 또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복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나는 올라와서 만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 이게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시고서 혼자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시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개별 의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쭌 거는 다른 의원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날 이제 찾아가고 했던 분들은 이제 지도부잖아요.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말하자면 대리로 지도부가 저렇게 압박을 하는데 그 지도부가 또 만나러 오니 지금 굉장히 숨바꼭질한다는 표현도 언론에서 했었고요. 그날 당일 말씀하신 날. 글쎄요. 일단 단일화가 불발이 된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자꾸 치닫고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죠. 지금 몇 번이나 밤에 잠을 깨다가 잠을 청했다 그러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느냐. 똘똘 뭉쳐도 지금 될똥말똥인 판에 이거는 정말 이게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나치 정당 수준의 일들을 저지르고 있고 30번에 걸친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불러가지고 청문회 하겠다고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했다고 청문회 하겠다 그러고 고등부원 판사에 대해서 나한테 불리한 재판 진행하면 당신 탄핵하겠어 그러니까 재판을 연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따라서 대장동 재판한 팀들도 또 연기해버리고 알아서 이게 판사가 알아서 납작 엎드리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대열을 정비하지 못해가지고 국민들한테서 신뢰를 지금 받기 위한 노력을 못하느냐. 막 속이 터져 정말 사람이 오늘 진짜 여기 오는 자리가 지금 진짜 이 사형장에 끌려오는 심정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심정이 절절한 거는 저도 지금 직접 와닿는 그런 느낌인데 글쎄요. 그러면 이 탓이 다 김문수 후보에게 더 크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선거에서 당선되신 거예요. 네. 그건 대국민 약속인데 상대방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 했다는 게 지금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온통 거짓말쟁이, 검사 사칭, 음주운전 이런 전과자라고 해서 저런 사람 우리가 비도덕적인 사람을 찍으면 안 된다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에 비해서 훨씬 출중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약속을 이번에 지키시면 정말 우리 후보 정말 괜찮은 후보입니다라고 선전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빨리 단일화에 수긍을 하고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로 합치자. 그게 지금 살 길이다. 한덕수 후보로 합치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평가를 받아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